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순서입니다. 코카인 댄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 또 그리고 각종 SNS뿐 아니고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따라 출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춤인데요. 이 춤 이름에 이 춤에 붙여진 코카인 이라는 단어는, 이 코카인이라는 것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마약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마약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8일이었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발의가 됐고요. 이제 11월 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품명 사용 금지 조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화 개선 조례,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장의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류의 상품명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꾸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류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식당에 간판들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거나 금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캠페인을 이제 벌이는 것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사용 문화 개선 조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뭐 일종의 뭐 계도 캠페인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뭔가 추진을 해야 된다. 그걸 조례로 정하겠다는 거죠. 예. 권은희 의원이 지난 8월이었습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마약 김밥 또 마약 옥수수 뭐 이런 음식에다가 이 마약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 법안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서정숙 의원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아예 못 쓰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제 유해 약물, 유해 이제 물건을 이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제 사행이심, 음란 조작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을 받겠다. 그래서 마약류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유해 약물, 유해 물건까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좀 포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에 속해 있는 코카인, 뭐 대마초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마 김밥 뭐 이런 것도 못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마 맥주라는 것도 지금 뭐 통용이 돼가지고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마 잎까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름에다 이제 못 쓰게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성분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맛도 내면 안 됩니다. 향기도 내면 안 되고. 근데 이 반대 측에서는 결국 이제 법안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 김밥 그러면 이제 비유적으로 쓴 표현인데 이걸 금지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게 2000년 이전에는 9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지금 200여 건으로 이제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음식점만 해도 그다음에 상표 그러니까 특허청이 보호해주는 권리만 해도 31개종에 이릅니다. 근데 뒤늦게 특허청이 이걸 문제인식을 해가지고 2006년부터는 식품이라든지 아동용품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외의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법원과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베개에 그 마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리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 문제만이 아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마약 텐트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용품에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식품에만 금지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실효성 인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상표권으로 보장해 준 것에 관련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단 법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용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해졌네요.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이 마약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상표권 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일상에서 쓰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규제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게 젊은이들의 놀이문화에서 처음에는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떡볶이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것도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어떤 클럽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칵테일 음료 효과라고 하는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음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피로 회복하고 뭔가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물질을 이제 접한다는 식으로 놀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음식으로 이제 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놀이 문화처럼 인식하는 것을 좀 근절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전 방식으로 마약이 유통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남이나 옛날에 영화 아저씨처럼 조폭이 담당을 해서 대형으로 들여와서 그거를 확산시킨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래한다는 개념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은밀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그려주는 컨텐츠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옛날 방식으로 지금 마약을 그리고 있어서 우리와는 거리가 먼 10대, 20대와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음식이나 상품 앞에 이렇게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사례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확신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떡볶이에 마약 없죠. 마약 김밥에 마약 없죠. 그래서 붕어빵에 붕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의적으로. 그런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란 단어 자체가 검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제 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교사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마약 맛있냐고. 그만큼 좀 둔감해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게 되네요. 마약이란 단어를 식품에 붙이는 것, 물건에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문화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다만 마약에 대한 처벌, 사회적 인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마약류의 이제 범죄에 휘말렸을 때 처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같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